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재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이 기술 혁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새로운 분배 모델을 가져서 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보자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저는 기술 혁명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집어들었고 앞으로 이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세계의 경제 현장에서는 아마 기술 경쟁이라는 아마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은성수 금감위원장이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은 이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류사의 역사를 바꿨던 포르투갈에는 우리 엔리케 왕자라는 분이 해양 연구소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우리가 결국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포르투갈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패러데이라는 식자공 출신이 영국 왕립연구소에 초대받아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기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를 만들고 남북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국립과학원을 만들었고 대륙 횡단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후발국가인 미국이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데는 헌법 안에 전 세계 유일하게 특허권이 헌법 안에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기술의 나라예요. 기업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기술혁명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은 이 산업혁명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한국은 현재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혁명은 1차 기술혁명, 2차 산업혁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증가시켰습니다. 맨 위가 런던이고 암스테르담, 비엔나인데 실제 이런 기술혁명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했었죠. 우리 미국에서도 포드 자동차가 나왔을 때 다른 노동자보다 2배 이상의 임금을 주는 그 포드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미국의 자동차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또 하나의 기술혁명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증가시킵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는 둘로 갈리고 있죠. 이 기술혁명 AI가 일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기술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1902년도에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소위 가전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우리는 포드가 나오게 되면 그 마블은 다 뭘 먹고 살 것인가? 만약에 에디슨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 말 키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다 하면 23명의 우리가 노예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뒤에 직업의 개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새로운 기술혁명은 또 하나의 대규모의 일자리를 저는 가져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명은 또한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계적인 경제학의 통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술혁명에 그러면 성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역량을 갖는다면 우리가 전 세계 명실상부한 3위 국가가 될 겁니다. 이 기술에서 어떻게 앞서 나갈 거냐. 자, 여러분, 미래 기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페레스 대통령 센터나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디멘전이 오게 된다. 하나는 우주라는 디멘전의 미래 산업이 오게 되는데 이건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다라는 것이 새로운 미래 산업의 디멘전이 오게 된다. 전 세계의 70%가 바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 모든 생물의 80%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미역이나 톳, 우뭇가사리 이런 걸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잠수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다를 누가 탐험의 영역을 가져갈 것인가가 문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는 이런 것은
제2, 제3에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백신 하나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세계 외교 무대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산업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우리가 세포수가 10조 개 정도 되는데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조사해보니까 35조 개 정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미래 도시, 미래 집, 이것이 또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고, 또 하나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우리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드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상세계라는 이 5가지 디멘전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1차 그 거대 과학 프로젝트는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였고, 43살의 케네디 대통령은 전무후무한 생각,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그 거대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오늘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R&D의 53%가 국방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들이 우리 인터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GPS, 탄소섬유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나사와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저는 바로 미래도시에 있다고 봅니다. 나사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도시와 주택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주택 도시부를 신설하고, 그래서 주택과 도시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미래도시는 인류 최고의 수출 상품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컴퓨터의 OS가 휴대폰의 OS가 아니고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가 저는 세계 문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25억 명이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집에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토지가 부가가치를 냈습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산농공상, 선비 따로, 공업 따로, 농업을 따로따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만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했고, 세계 최초로 비단을 가지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비단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 뒤에는 중세의 길드라는, 우리 피렌체가 인구 8만 5천 명 시절에 18,000명이 직조공으로 길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렌체가 문명의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길드의 시대였습니다. 중국에 가면 경덕전이라는 도자기, 차, 도자기, 실크가 세계 최대의 문명 상품일 때 이런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는 공장의 시대였습니다. 포항공대와 포항제철, 울산, 그리고 부산기계공고와 결국 우리가 조선산업이 생긴 것이죠. 20세기 후반에는 오피스 빌딩이라는 삼성전자와 같은 오피스 빌딩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부가가치를 냈습니다. 앞으로의 부가가치는 미래 도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150%가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일도 하고 놀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도시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이자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미래 산업의 결정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도시, 오늘날 대한민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는데, 집 하나 때문에 인생이 휘둘리고 있는 이런 비참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한 주거 플랫폼으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미래 산업은, 미래 도시는 거대한 미래 산업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상 세계에 누가 먼저 가장 빨리 진입하냐. 좀 전에 우리 카카오 여민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영토를 우리가 10억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다른 점은 앱이라는 걸 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만든 것이 스티브 잡스의 힘입니다. 이제 저희는 웹툰에서 최강자입니다. 웹소설, 웹드라마, 그리고 게임에서 세계적 강자입니다.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메타버스이고 가상세계입니다. 이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게 결국 NFC인데, 가상자산인데, 이걸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영토에 10억을 가지면 우리 현재 5천만 인구의 20배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의 친구들이 10억이라면 거기에 론칭되는 모든 콘텐츠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내면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하던 시대는 이미 옛날입니다. 거대한 세계의 기술 M&A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글의 M&A를 당하면 환호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M&A를 했다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양쪽을 쳐다보는,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재 국민연금 등 1970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은 970조 원이나 있습니다. 돈은 냅두면 썩습니다. 이거를 인도와 베트남과 세계적인 기술 M&A에 나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글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벤처 컨벤션, 우리가 잉그리스 버그만이 영국의 연극 학교를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나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벤처라는 친구들,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세금을 올렸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제 유럽 친구들인데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랑스 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 돈을 준다. 6천만 원을 주고 사무실도 준다 라고 하면서 창업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게 프랑스가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벤처를 하려면 한국에 온다. 그래서 벤처 컨벤션을 만들어서 매주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세계적인 기술이 여기서 컨벤션이 있고 전시회가 있는, 그리고 M&A가 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R&D의 혁신입니다. 대한민국 1년에 27조 원을 씁니다. 그런데 R&D 과제가 6만 3천 개에 27조를 씁니다. OECD에 비하면 우리는 성공률이 98%라고 너무 어마어마한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 R&D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새로운 나라로 나가야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 R&D를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R&D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총리실의 수석광학강실 혁신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 미래 가술의 아젠다를 만들어서 R&D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R&D 삼성전자가 1년에 37조 원의 R&D를 합니다. 대한민국 27조 원의 R&D를 합니다. 27조 원이 미래 기술이 될 수 있도록 R&D를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많은 기업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못 구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냥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현재 반도체 인력이 연세대학교는 50명, 반도체공학과 고려대학교 30명, 성균관대학교 70명, 서울대학은 아예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교 정원을 규정하는 이 정책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교육부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절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가 3, 4천 개가 되는데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181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고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술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교육 여건을 가지고는 절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일대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장관 있고 차관 2명이면 적어도 그중에 한두 명은 이공계 출신이 있어야 저는 대한민국이 기술 선대 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젊었을 때 너무 창업을 하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베이비붐 은퇴하신 분들의 창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8년 개띠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붐인데 이분들이 곧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일날 이 북한산을 다니는 정말 경력이 쟁쟁한 우리 50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50대를 은퇴를 앞둔 50대들은 전부 컴퓨터를 검색해가지고 어디 농촌에 가서 내가 은퇴할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베이비부모 은퇴 세대들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창업의 시대를 만들고 미국 통일처럼 만들어야 세대 간의 연대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분열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가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백신을 우리가 OEM 생산을 하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더나라는 이 백신이 세계적인 기술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즉
미국 회사를 프랑스의 다소라는 DASSAULT 다소라는 3D 전문 회사가 5조 원에 인수를 해서 임상 실험을 3차 임상 실험까지를 11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놀라운 기술 혁명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이런 AI 기반의 임상 실험, 지금 하나의 3상을 하려면 보통 3천억씩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백신을 AI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생명과학 산업에 도전하면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1등을 보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 기술 쪽에서는 세계 최강인데 우리의 미래 산업을 만들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확산시키고 이 기술의 성과는 국민들의 소득으로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플랫폼은 강해집니다. 그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은 주식을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삼성이 주식을 액면 분할을 하게 되니까 20만 명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200만 명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처럼 소수점 주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LG생활건강 100만 원 비싸서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10,000원에 살 수 있도록 소수점 거래를 빨리 풀어야만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대한민국의 은행권이 갖고 있는 카드, 여기서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3조 5천억을 나눠줬습니다.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1년에 대한민국의 포인트가 발급되는 게 20조 원 정도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포인트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포인트를 카카오에서 와서 쓸 수 있고 네이버페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만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연민수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원이나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언론 뉴스가 공급 안 된다면 그 포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뉴스원 우리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파워 블로거를 제공하는 분들한테도 소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안에 컨텐츠를 채우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금융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작사한 사람한테 돈이 가고 작곡한 사람한테도 돈이 갑니다. 그러면 파워 블로거를, 우리가 유튜버가 잘 되는 거는 유튜버를 본 사람이 많아지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 안에 들어간 수많은 컨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래서 디지털 영토를 5천만이 아니고 10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우수한 컨텐츠를 국가가 돈을 들여서 막대한 번역으로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전 세계로 이 컨텐츠를 내보내면 우리의 디지털 영토는 더욱더 확대돼 나갈 겁니다. 그러면 마치 스티브 잡스의 앱을 개발하는 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들듯이 우리 다음 카카오랑 네이버에 수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거기서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분배 방식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버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주식을 15%를 나눠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배달의 민족에 참여하는, 함께하는 많은 배달하시는 분과 식당 하시는 분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쿠팡은 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때 그 플랫폼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국 청문회에서 미국의 국회의원하고 페이스북 창업자하고 둘이 논쟁을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페이스북을 매일 쓴다. 매일 쓰는데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페이스북에 콘텐츠가 늘어나는데 페이스북 창업자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벌리냐? 라는 질문이 청문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서 나갔던 5가지의 디멘전에서 위대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도시는 우리의 미래 주거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서히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놀아줘. 안 놀아주니까 물총을 가지고 아빠 컴퓨터를 쏘는 거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베란다가 서서히 우리가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공부방을 만들어줬는데 요새 우리 아이들은 공부방에 있지 않고 전부 동네 커피숍에 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우던 시절이니까 머리를 받고 외우는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옥 구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대한민국 주택에 이제 식당이 들어서고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을 먹었거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거나 많은 맞벌이 부부의 최대 이해하는 돌봄을 하루 종일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과 놀이와 돌봄과 교육과 문화가 함께 있는 새로운 주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죠. 그러면 왜 MIT, 하버드나 이런 데는 대학 도시가 있는데 우리는 대학 도시가 부족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모셨는데 고려대학교하고 홍릉하고 외국어대학하고 경희대학교에 학교 안에 아파트를 짓죠. 거기서 학생들이 대학원생까지 살고 왜 벤처기업은 대학에 들어오는데 기업은 회사 안에 학교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중국 칭화대학 안에 가면은 기숙사에도 있고 선생님 집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학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창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도시를 만들면 저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 된 거라고 봅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가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주거단지를 만들고 기업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술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서서히 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거기를 높이 올리면 우리가 아이를 갖고 있으면은 육아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가 위워크를 주고 돌봄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주고 사실 영화관이나 우리 시청과 교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심 내에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면 오후 3시면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는 그 공간 자체에 도시공간 혁명을 일으켜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혁명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기술혁명의 꽃은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가 5천만이 아니고 디지털 영토에서 10억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 10억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 한국이 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나라, 그 대한민국이 될 때 기회의 나라가 되고 일자리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의 새로운 분배 방식, 임금에만 의존하는 그런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논리가 아니고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분배 방식을 갖는 기술혁명과 분배혁명을 통해서 공유경제와 공유사회를 이끄는 대한민국,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전 세계에서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대한민국이 써나갈 때 저는 위대한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뉴스원의 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져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작은 돌덩이의 나라가 서양을 만들었습니다. 진나라도 그 조그만 나라가 유목민족을 받아들이면서 세계 문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하는 위대한 여정에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도전하면 대한민국이 위대한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